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름 날씨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모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2025년 여름은 전례 없는 혹독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부터 불볕더위가 연이어 두 차례나 이어지는 등 이상 기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월 중순으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계속해서 뒤덮으면서 기온이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두 번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염이 겨우 수그러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자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금요일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은 36.4도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우리 체온과 거의 맞먹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외부 온도가 우리 체온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열을 흡수하게 되어 일사병과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8월 16일 토요일 아침에도 강원 양양의 최저기온이 26.7도를 기록하여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기상청은 연이어 폭염특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경보 상태이며 중부지방 역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여름은 두 차례의 장마철뿐만 아니라 두 번째 폭염까지 시작되면서 길고 힘든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기상 상황을 되짚어보면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일본 츠쿠바 대학 연구팀은 한반도 상공에 특별한 기상현상인 대기의 강이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기의 강은 동서 약 5,000km, 남북 약 550km에 달하는 거대한 수증기띠로 중국 남동부에서 북태평양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입된 수증기의 양은 초당 48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후쿠오카돔을 단 4초 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8월 중순에 이처럼 거대한 대기의 강이 형성된 것은 기상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시간에 폭우를 유발하는 선상강수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의 강과 같은 현상이 더 빈번하고 강력해져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당시 한국의 폭우와 함께 일본 후쿠오카 규슈에서도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정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제주도 부근에 위치하며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간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불 때는 동해안 지역에 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온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륙 충칭 부근에 제11호 태풍 포들이 변질된 열대적 기압이 아직 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들은 충칭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려 산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50헥토파스칼, 고도 1500m 상공의 기온지도를 보면 19도 등원선과 21도 등원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21도 등원선이 남부지방을 걸쳐 있습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에는 상공 1500m와 지상의 기온 차이가 약 15도 정도 납니다. 이는 남부지방의 지상기온이 36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7월 말에서 8월 초 폭염에 버금가는 기온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주변을 따라 불어오는 남서풍은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팬 현상을 일으킵니다. 팬 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은 더욱 오를 수 있습니다. 해상 상황으로 넘어 8월 17일 일요일 ECMWF 모델을 보면 보해방에서 북한을 거쳐 동해까지 비구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났을 뿐 북쪽의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저기압 A는 다소 발달하는 모습이며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저기압 B 부근에도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에는 저기압 A가
통킹만 부근에 위치하며 중국 남부와 하이난 섬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 앞에는 등압선이 휘어져 있지만 뚜렷한 닫힌 등압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GFS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GFS에서는 오키나와 부근에 닫힌 등압선이 보이며 저기압 A는 하이난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열대우라는 모두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FS 모델을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8월 18일 월요일부터의 예측에 따르면 평년 8월에는 평균 5.7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8월은 1년 중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들어 지금까지 태풍은 2개만 발생했습니다. 제1호 태풍 바이루와 제11호 태풍 포드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열대저기압은 총 20개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 열대폭풍, 즉 태풍으로 발달한 것은 11개입니다. 모든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략 절반 정도가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GFS 모델을 보면 중심기압이 900헥토파스칼이라면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컴팩트한 태풍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바람을 타고 북상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GFS는 태풍 예측에서 다소 과도하게 태풍을 쉽게 발생시키고 또 쉽게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될 때마다 예측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실제로 태풍이 발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태풍이 발생한다면 제12호 태풍 링이 됩니다. 링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은 제13호 태풍 카지키인데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황색치라는 바닷물고기를 뜻합니다.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맹렬한 폭염부터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의 지속적인 형성까지 이 모든 것은 다가오는 여름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기상변화와 태풍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 날씨는 더욱 극단적이고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잦은 열대저기압의 발생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바깥 활동 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가급적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태풍이 접근할 경우 미리 창문과 지붕을 점검하고 배수구를 정비하는 등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하루하루 변하는 날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